안녕하세요 여러분. 안정영의 취업 스피치, 저는 안정영입니다. 진짜 마지막 면접 시즌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다 최종 면접 보고 있고, 뭐 내일도 보러 가는 친구 있고, 뭐 다음 주에도 이제 보러 가는 친구 있고 해서 되게 많은 친구들이 이제 최종 면접을 보고 있는데, 제가 지난번 방송 때 최종 면접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마인드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어떤 질문들을 좀 가지고 가야 되냐라는 질문들이 좀 있어서 제가 이런 질문들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좀 말씀드리고요. 각각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보통 면접을 준비하라고 할 때 7가지 형태의 질문을 좀 준비하라고 합니다. 그 중에 첫 번째는 자기소개에 관련된 부분이에요. 자기소개는 뭐 1차 면접이 됐건 2차 면접이 됐건 늘 물어보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준비를 해 가셔야 되겠죠. 그런데 2차 면접에 있어서의 자기소개는 내용보다도 내가 이 자기소개를 전달하는 느낌,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느낌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임원분들이 보셨을 때는 내용에 집중한다기보단 아니면 어떤 뭐 키워드에 집중한다기보단 그 친구가 주는 어떤 느낌이란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거든요. 처음 대면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줬고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1차 실무자 면접들은 사실 면접관들의 교육을 이런 받으면서 친절하게 해야 된다,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지침, 이런 룰을 잘 따르는데 사실 임원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분들 스타일이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친절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약간 좀 까칠해 보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그런 거에 좀 개의치 마시고요.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.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. 그래서 편안하고 여러분들이 긴장되지 않은 모습으로서 보여주시는 게 어찌됐건 자기소개를 연습하시는 목적이 될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기소개는 내용적인 부분을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내가 말하면서 내가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지, 내 들리는 음성이 어떤지를 체크하자. 이것을 포인트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두 번째, 바로 지원 동기가 되겠죠. 저는 임원 면접에서는 이 지원 동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여러분들의 핵심 킬러 콘텐츠가 될 것 같아요. 무슨 말이냐? 당연히 물어보겠죠. 우리 안정영 씨는 왜 우리 현대자동차에 지원을 했습니까? 또 물론 이미 발표가 났지만 왜 우리 안정영 씨는 삼성전자에 지원을 하셨습니까? 이런 것들이 뭐 니네 회사가 되게 좋아서, 기업 문화가 되게 좋아서 이런 것도 좋겠지만 저는 이때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공부했던, 당신네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공부했었던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 답변이 너무 기업, 너무 직무에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산업적인 부분들을 건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면접관님, 지금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는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. 기존의 자동차 시장이 뭐 엔진과 어떤 뭐 트랜스미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자동차를 만들 수 있었다면 지금은 배터리만 있고 그 다음에 통신기술만 있으면 차가 갈 수 있는, 뭐 아니면 배터리와 바퀴만 있으면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시대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대자동차의 경쟁자가 단순히 어떤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소위 SK텔레콤이 될 수도 있고요, 네이버가 될 수도 있고 구글도 될 수 있고, 정말 진짜 완전 무한 경쟁 시대에 이제 돌입한 거잖아요.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제가 현대자동차를 바라봤을 때 우리 현대자동차는 어떠한 강점이 있다 생각하고 아직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멤버로 참여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메꿀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아니면 우리 회사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등, 어차피 뻔한 대답일 거거든요. 하지만 그걸 꺼내는 소스가 저는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산업적인 면이니까 이제 현대자동차 2차 면접 아마 보러 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 현대자동차에 대한 기사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은 어떤지, 그 다음에 신한은행 면접 보러 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은행 산업의 트렌드는 어떤지, 그렇게 제가 되게 많이 강조했었던 산업의 트렌드로서 검색을 좀 하시고요. 자동차 산업 치시면 블로그도 돼 있고 포스트도 많아요. 또 은행 산업, 은행업이라고 치셔도 역시 포스트도 많고 블로그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가미시키셔서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에 그런 정량적인 내용들 조금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소개와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르죠. 자기소개에서는 내용적인 부분보다도 내가 처음에 대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느낌 쪽에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원 동기는 오히려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 내가 이런 부분까지 조사를 했습니다라고 해서 산업적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건드려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
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직무 역량이 되겠죠. 제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이유,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뽑아야 되는 이유 등 직무 역량에 관련된 부분인데, 직무 역량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. 첫 번째가 지식, 두 번째가 기술, 경험, 세 번째가 바로 태도죠. 근데 임원 면접에서 저는 보통 실무자 면접에서는 지식과 기술을 저는 우선시키는데, 임원 면접에서는 저는 이 태도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꼼꼼함, 열정, 책임감, 물론 모든 직무에 다 필요하지만 저는 태도적인 부분을 가장 우선 배치해라,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정량적인 부분들, 소위 얘기해서 어떤 지식과 기술, 경험적인 부분들은 1차 면접에서 통과를 시켰잖아. 내가 봤을 때는 이 지원자가 어떠한 성향의 사람일 것 같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보완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더 강화시켜준다거나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 강조시켜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면접관과 얘기 나눌 때도 되게 책임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임감이 있었던 사례에 대해 말씀해 주실래요? 라고 하면서 면접관은 책임감에 대한 내용을 듣고 막 이걸 사리분별을 하고 막 이거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겠죠. 그게 되게 좀 무섭긴 한 거죠.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휘기 태 중에 태도를 역시 우선 배치를 해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직무 역량을 얘기할 때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긴 할 건데, 특히나 면접관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면접관이라 할지라도 앞에 얘기하는 내용을 딱 생각하고 있다가 면접은 내가 이거 물어봐야지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안 듣게 될 확률이 조금 높아요. 물론 가장 뒤에 어떤 좀 임팩트 있는 내용이 나온다면 그 단어라든지 그 어떤 내용을 딱 걸릴 텐데,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앞부분에 했던 내용 가지고 내가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, 이게 무슨 사례지? 라고 하기 때문에 뒷부분을 안 들을 확률이 높거든요. 듣는 척하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부분에 저는 중요한 소재를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태도적인 부분을 다시 재배치를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